금요일 날 무슨 또 나머지 공부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벌써부터? 지금이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데요. 비 와서 좀 뭐 울적하니까 안 하고 화창하면 꽃 구경 가라 안 하고 그런다는데 여름에 힘드니까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아까 허용되는 것이 뭐였죠? 단독주택 일종건설. 그리고 이종 전주는 단독 외에도 공동주택 일종건설. 면적이 너무 더 큰 것도 안 되고 1000제곱미터 미만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하고 안락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 규모가 좀 큽니다. 안 되고 그리고 일종건설 중에 대피소 공중 화장실 이런 안 돼요.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하면 대화 안 돼. 대화 안 돼. 대피소 공중 화장실 안 됩니다. 왜 대화가 안 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가구 대화가 안 된대요. 다 가구 대화가 안 된다. 일종 전용주거지역 이제 일종건생 단독주택 일종건생 다 가구 대화는 안 됩니다. 다음에 이종전주는 단독 일종건생 되는데 일종건생이 제한 없이 다 돼요. 이제 단독도 다 되고 심지어 뭐도 돼요? 이제 공동주택도 됩니다. 아파트도 다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다 돼요. 그러니까 다가구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전주에서만 다가구 대화 이게 안 됐고 이종전주는 이제 그런 거 제한 없이 단독 공동 일종건생. 그러니까 체크는 공동주택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일종에서 되는 거 플러스 공동주택. 이종전주. 다음 페이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있습니다. 일종은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층 중심이었죠? 저층 중심.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면서 맨 위에 보면 4층 이하 하는 말이 있어요. 4층 이하. 83페이지 왼쪽 파트만 봐요. 오른쪽 파트는 안 봅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 4층 이하. 그래서 보면은 가능하다는 체크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본 거 반복이니까 단독 공동 일종건생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를 10번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기억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 얘는 앞에하고 똑같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단독 공동 일종건생 단독 공동 일종건생 1000번 만번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하면서 어디 있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있던 거 반복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 사람들 일반적인 주거 기능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애들 가르치는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는 너무 커요. 규모가. 대학교는 안 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 어디 보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이에요.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노유자시설. 노인이나 어린 아이를 위한 시설. 그래서 이종 전주에 있는 단독 공동 일종건생은 이제 당연히 전제로 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하니까 주거 지역에서 편리한 거 뭐예요?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육시설과 노유자 시설. 그런데 저층 중심 4층 이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에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죠?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생각하셔요. 저층 중심 아파트. 그러니까 일종에서는 아파트가 안 돼요.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종과 3종은 허용되는 건축물은 같습니다. 얘네들은요. 조례가 추가로 허용되는 거 이런 것도 다르고 건폐율 용적률은 다르지만 이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복잡해요. 3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그러니까 3종 볼 때는 2종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되는 건축물. 단독 공동 가나다는 묶어서 가나다 이거 묶어버리면 얘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그건 2종 전주에 있었던 겁니다. 똑같죠. 그리고 마바도 한번 묶어보세요. 마바는 일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만 새로 생긴 거 라만. 무슨 시설? 종교시설. 그러니까 가나다, 마바 이런 걸 여기서 또 무의미하게 읽지 말고 앞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었던 것 플러스 종교시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생각이 나요. 이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생각날 수 있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뭐가 필요했죠? 주택지역이 필요한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데
종교시설. 아파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2종, 3종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1종에서만 안 됐던 거예요. 1종, 1조에서만.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고, 종교시설. 여기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그랬죠? 저층. 얘는 중층, 얘는 중고층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된다고 했죠, 이거. 이렇게. 교회 그러지 마시고, 종교시설 됩니다. 종교시설. 저층 중심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저층 중심이라 안 된다. 이렇게 높은 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88페이지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놨어요.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게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주거지역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되는 건 다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허용되는 것들 다 돼요. 플러스 알파 많기 때문에 그 허용되는 것을 다 쓰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볼게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그랬어요. 그러니까 2종 단란주점은 규모가 작은 것은 150 미만은 2종 근생이고 150 이상은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단란주점.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건 유흥주점은 크든 작든 다 위락시설이에요. 거기는 이제 같이 누군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혼자 자기들끼리만 부르면 단란주점입니다. 2종 근생이 될 수 있어요.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지만 단란주점 돼야 안 돼요? 준주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위락시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작은 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의료시설이 되는데 격리병원 안 돼요. 격리병원. 전염병 치료사, 전염병 환자 치료하는 곳이라든가 뭐가 안 돼요? 격리병원만 안 됩니다. 숙박시설 안 돼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안 됩니다. 네, 위락시설, 단란주점 큰 거 들어가 있는 유흥주점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단란주점도 안 됐죠. 큰 것들 또 누가 와서 같이 노래 부르는 유흥주점 이런 위락시설 안 됩니다. 그리고 마바는 공장 일부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또 일부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 보지 말고. 4. 뭐가 안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폐차장 안 돼. 폐차장. 뭐 세차장 이런 거 있어도 돼요. 근데 폐차장 안 됩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그런 것들은. 주거지역 있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축사 중에서 종묘 배양장, 식물 같은 경우 이런 건 괜찮은데 소 잡고 돼지 잡는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축사, 도축장 이런 거 안 돼요. 너무 시끄럽죠? 주거지역에 좀 곤란하겠죠? 준주거지역에.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시설, 뭐 폐차장하고 비슷한 건데요. 고물상 같은 거. 자원순환 관련시설 안 됩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시설 안 되겠고요. 묘지 관련시설. 너무 무섭죠? 밤에 산책할 때. 이것들이 안 되고 한번 읽으면 다 못 외우겠죠? 외울 수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막 해도 못 외우겠죠? 그럼 이제 유기적으로 532페이지 한번 볼게요. 5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2페이지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532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제가 용도 변경할 때 앞으로 처음 하시는 분, 처음 하신 분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한번 보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한 것 같긴 하죠. 하긴 했죠. 한번 언젠가 했어요. 제일 가운데 제가 숙박시설을 가지고 기준을 많이 잡아요. 숙박시설 위에 뭐가 있어요? 위락시설. 숙박하면 뭘 내야 돼요? 숙박료. 그래서 숙박시설 안 됩니다. 위락시설 안 돼요. 숙박료, 의료시설 중에서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의료시설 중에 안 되는 거. 격리병원 안 된다. 격리병원 안 된다고 했죠. 밑으로 내려볼게요. 거기 뭐 교육복지시설 중에서는 의료시설 안 되는 게 있고,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근린생활시설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돼야 되겠죠. 준주거지역에. 근데 뭐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요. 단란주점 안 된다고 했죠. 작은 거 150 미만짜리. 그다음에 맨 밑으로 나오면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데 시끄러운 거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축사, 도축장 이런 거 안 됩니다. 올라가면 다시 이제 전기통신은 금지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산업시설에 금지할 게 좀 많겠죠. 주거지역이니까. 이 준주거지역은 아까 산업기능이 아니고 상업기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업시설은 아주 조용한 것 말고는 이제 금지되는 것들이 많은데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세모이기 때문에
패스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것까지 또 공장도 어려운데 공장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죠? 고물상이 어디 들어가죠? 고물상 같은 거.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병원에도 장례식장 같은 게 있죠? 병원에도. 그러니까 장례시설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격리병 밑에서 바꾸니 산업시설 군역에서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오라의 공동묘지 이런 거 여기 찍으면 안 되니까 주거지역에서. 공동묘지 뭐예요? 묘지 관련시설. 너무 직접 제가 답을 드렸어요. 묘지 관련시설 안 되죠? 너무 무섭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안 무서운지 듣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밤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 더 좋은가? 무서워서 잠이 안 오니까. 묘지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안 됩니다. 고물상이나 묘지 안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폐차장 안 돼요. 혹시 제가 미리 죄송한데요. 여기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얘가 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연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준주거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것을 그냥 10번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은 기억이 조금 더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닌 것 같으면 여기서 10번 보시고 그런 것 같으면 넘겨서 한번 거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상을. 여기서 읽은 거를 532페이지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쓰고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나면 거기에 한 70%는 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제가 할 때 장담컨대 1000번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얘만 1000번 읽고 다른 거 딱 덮으면 생각나는데 얘 1000번 읽으면 다른 것도 또 한 1000번 읽어야 되는데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제 와서 맨 위에 뭐가 있었죠? 단란주점 이종근생 단란주점 있었죠? 그리고 격리병원 안 되고요. 숙박시설 안 됩니다. 단란주점 안 되면 위락시설 안 되겠죠? 위락시설 안 되고 자동차 시설 중에서는 폐차장만 안 돼요. 공동묘지, 오라이 공동묘지, 묘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것, 축사, 도축장 안 돼요. 이 정도 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럼 아파트 돼요 안 돼요? 아파트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돼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되는 거 얘네들 여기서 되는 거 다 돼. 교육시설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이거 다 되고. 근데 이거 되는 것까지 또 섞어서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안 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할 때 뭐 한 70%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공부 다 하면 70%밖에 안 돼요. 확률은. 그래도 그 정도는 한번 할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요령에서 그냥 외우면은 아예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좀 외울 만한 뭔가 꼬투리가 있을 때는 한번 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93페이지, 91페이지 한번 91페이지.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런데 주택은 안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에서 그중에 주택하면 다 막연하고 아파트 안 된다 이렇게만 하세요. 유통상업지역이 뭐가 안 돼요? 공동주택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안 됩니다. 혹시 뭐 아파트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혹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유통상업지역 안 됩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은 돼요. 아파트가. 유통상업지역에서만 안 돼요.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이웃 간에 채광확보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데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 안 됩니다.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여기서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건축할 수 있는데 거리 제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얘는 이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아예 유통상업적. 여기는 이제 되고 근린상업적. 아파트 안 되는 것 어디? 유통상업적. 특히나 이제 아직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건축법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했던 분은 한번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고. 자, 93페이지 맨 밑에 오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허용되는 게 가장 많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묘지 관련 시설과 위락 시설 빼고는 다 됩니다. 얘네들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판매시설, 백화점도 있고 다 있죠. 공장, 주택, 백화점을 어디에다 지면 안 돼요? 묘지 위에다가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묘지 위에다가 공장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묘지 관련시설, 위락시설 안 된다. 안 되는 것 봤습니다. 묘지 위에
아무리 다양한 건축물이 허용돼도 어디는 안 돼요? 묘지 위에는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103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여기는 허용되는 게 너무 적죠. 그러니까 금지되는 걸 써놓은 게 아니고 되는 것만 써놨어요. 되는 것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 단독주택인데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 단독주택. 그러니까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하는 말은 맞는 말 나오겠죠. 틀리긴 안 나올 것이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농어가 단독주택이 있으면 이분들이 농산물도 생산하지만 뭐도 생산한다고요? 애들도 생산하죠. 애들도.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기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농가 단독주택. 뭐라 해야 돼요? 초단할 수 있는데 초단은 이거 세 장을 보면 초단이세요. 여기는 뭐 난초 같은 풀이 있죠? 풀, 흑사리, 홍사리 이런 것들. 풀이 어디에 많이 자라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많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초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날 오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서 돗자리 깔고 초단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초단 할 수 있어요. 초단. 어디에서 초단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장을 어디에 지으면 안 돼요? 묘지 위에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용도를 좀 공부를 한 겁니다. 시험 대비해서는 한 70% 정도 했다고 봐야 되지.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냥 버리는 거고요. 포기하는 거고. 혹시나 104페이지 이제 건폐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용적률 공부했고 이제 건폐율 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여기 그렸네요. 건폐율은 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이걸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에서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건대가 건폐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뭐였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 각층 바닥 면적의 총 합의 비율.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뭐였죠? 연면적의 비율 그랬습니다. 먼저 건폐율부터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공식은 그 밑에 있네요. 100 곱하기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시험에서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구조만 아시면 돼요. 자, 법률이 정해져요. 법률이 먼저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주거지역, 얘네 노란색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죠. 그러니까 얘는 70, 얘는 90, 70, 20, 그리고 20, 20, 40, 20, 20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얘네들 대통령령으로 또 세분하고 있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양산시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부산시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준은. 그리고 시험에 꼭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양산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50 해가지고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50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 가서 그냥 50으로 계속 강조하는데 부산시 조례 봐야 돼요. 사무실 옮기게 되면. 대전으로 옮겼다. 대전 가서 또 조례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보통은 일종 전주가 이종 전주보다 얘네 둘 다 대통령령으로 50, 50 하고 있는데 조례는 얘는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50을 안 주고 45, 40 줄 때가 많아요. 일종 전주는. 그러니까 그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50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다 가고 안 된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되고 조례를 또 찾아봐야 되고.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전국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이제 업무를 보실 때는 거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제 건폐율. 일종, 이종, 3종 그렇습니다. 자, 건폐율 보면요. 이제 자, 전용주거지역은 줄여서 전주 그래요. 전주는 전주이시들 양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반 딱 나눠요. 이렇게. 양반의 도시니까 전주 어떻게 되죠? 양쪽으로 반 나누면 얼마? 50%.
반 나눠서 50. 그 다음에 60. 그리고 70. 여기서 하나 보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시험 보기 전날 봐도 문제 없어요. 네. 크게 오히려 이렇게 봐야 돼요. 50, 60, 70 그렇게 크게 해야 되지 5, 5, 6, 6, 5, 7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헷갈려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자, 50, 60, 70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중1, 통, 근 이렇게 하기로 했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리고 유통상업, 근린상업.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 통, 큰 사과를 해라. 반성해라. 중1, 통, 근 이렇게 순서를 외웠습니다. 90, 80, 80, 70. 계속 다 떨어지면 안 돼요. 다 떨어지면 얘가 60밖에 안 돼요. 얘도 70인데. 안 되겠죠? 체면이 안 서죠? 상관없죠. 그래서 90, 80, 80. 여기가 한번 정책 한번 됩니다.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공업적은 이제 007. 제임스 본드 나온 영화 007 있습니다. 거기서 007. 공업적은 7%가 아니고 70%죠. 당연히 007. 다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20 아니면 40. 20 아니면 40인데 40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지 사계절. 계획 여기 걔는 계획관리적은 40. 사계절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20이 여기는 개발 용도가 아니고 주상공 지역이 개발 용도죠. 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죠. 계획관리적은 사계절에 얘만 사계절 40. 나머지는 다 20.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은 얼마요? 건표리 20%. 20%. 계획관리적만 40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1종 2종 전주 50. 1종 1주 60. 2종 1주 60. 그리고 3종 1주는 50. 처음 아직 커다란 흐름이 안 잡힌 분들은 계속 50, 60, 70으로 외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50, 50, 60, 60, 50, 70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생각 안 나니까 일단 큰 흐름부터 50, 60, 70. 그리고 상업적은 90, 80, 80, 70. 여기는 또 중일 근통 이렇게 해놨네. 중일 통근 순서 바꿔서 90, 80, 80, 70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 나중에. 한번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이러면 헷갈립니다. 90, 80, 80, 70. 중일, 통, 큰. 공업적은 007. 나머지는 얼마예요 이제? 20이죠 20. 뭐만 조심하면 돼요? 사계절.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다 20. 보전 관리, 생산 관리 20. 농림, 자연환경 20. 다만 계획 관리만 40.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취락지구는 60% 이하 하는 말이 있습니까? 파란색에. 괄호 안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취락지구가 있는데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 관, 농, 차에 지정돼요. 집단 취락지구는 여기에 지정돼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여기 취락지구가요.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요? 용도지역상 도, 관, 농자 중에 여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됩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 지정돼요? 계집,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행위자는 여기에 있는 용도지역에 그럼 우리가 지금 건폐율 제한 또 건축물 용도 제한 공부했죠? 그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까 뭘 건축할 수 있다고 했죠? 단독주택, 일종건생. 근데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그것이 우리가 뭔지 몰라요? 얘가 규제, 얘가. 개발 제한 구역법, 개발 제한법이. 얘가.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 지정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 여기 어딘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으면 여기에서 행위자는 뭘로 해요? 이런 용도지구나 용도지역이 아니고 이 법으로 따라요. 여기에 취락이 있는데 여기에 집단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이 법에서 또 행위자를 완화시켜줘요. 뭐가요? 개발 제한법이. 그래서 건폐율 40, 60 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무슨 규제가 있는 건 몰라도 돼요. 자, 집단 취락지구는 뭐라고요? 계집. 개가 뭐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만 잘 아시면 돼요. 집단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 지정되죠? 녹관 농자에 지정됩니다. 주상공에 있는 취락은 자연적인 취락이 아니고 인공적인 취락이라고 한다면 녹관 농자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다가 모여서 취락이 형성될 수 있어요. 소처에서 별로 형편이 녹록하지 않아서 녹관 농자 이런 데 흘러들어서 취락을 형성하게 되면 하나 둘씩 있는 것은 지정하지 않고 일정한 법이 정한 규모에 해당될 때 자연 취락지구 지정해서 건폐율 같은 것들을 60% 이렇게 완화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는 대지도 좁고 건폐율이 얘네들 얼마예요? 녹관 농자는 2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 지정해서 건폐율도 좀 완화시켜주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는 60. 집단 취락지구는 얼마예요? 건폐율이? 이거 얼마예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알려주다고 있다. 얘가. 여기에서 40, 60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개발 제한법을 찾아보면 된다. 이러면 답이에요. 그게. 집단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거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법 찾아보면 돼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로 모르고 우리가. 자연 취락지구는 60 그럽니다. 지금은 보면은 고기보다 야채가 훨씬 비싸죠. 채소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고기는 비싸고 야채가 싸서 자취하면 고기를 잘못 먹고 이제 풀만 밥상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영양실조 막 걸려요. 그래서 자취할 때는 가끔씩 육식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도 돈이 없어도.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는 건폐율 얼마요? 육식이에요. 육식 자취. 여기는 105페이지에 있는 1번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법에 따르니까 여기는 취락지구 60이라는 건 무슨 취락지구 말하는 거예요? 자연 취락지구. 자취 말하는 겁니다. 자취는 자취할 때 육식해라. 109페이지 이제 용적률장.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이죠? 이제 건축 연면적의 비율 그랬죠?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용적률의 최대한도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또 최대가 있는데 1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래 표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50 이상, 100 이하 이랬죠? 그럼 양산시 조례로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뭐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만 해야 돼요. 40이나 110 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얼마 이상 얼마 이하 하는 것을 다 공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시험에서도 상한선 물어봐요. 주로 위에 있는 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여기는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 일종 전용 주거지역 얼마요? 1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이에요. 500. 근데 여기는 이제 50씩 올라가요. 50씩. 그래서 2종은 150, 200, 250, 300. 아까 여기 건폐율의 용적률이 커지기 때문에 건폐율은 한번 60에서 50으로 한번 떨어졌어요. 나중에 정리해도 되고. 자, 50, 60, 70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상업적은 1500, 200씩 떨어져요. 그럼 얼마 되겠어요, 이게? 여기는 200씩 떨어진다. 1100. 여기는 900, 1300, 1100, 900. 중일, 통, 큰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쭉쭉 내림사순이 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도 이제 50씩 올라가게 되는데 300, 350, 400 그럽니다. 여기는 떨어지죠. 다른 데는 올라가고요. 50씩 올라가요. 여기는 이제 200씩 떨어지고 나머지는 100 아니면 40, 80 아니면 100입니다. 80 아니면 100인데 자 100을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주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굴 줘야 되겠어요? 계획관리죠. 계획관리. 근데 여기다 옆에 썼는데도 자연녹지를 말씀하신 분인데 맞아요. 여기 또 틀린 거 아닌데 저는 이거를 말을 할 줄 아는데 거의 보면 이걸 말씀하시더라고. 이상하게. 100을 주면 아까 여기 건폐율도 40였잖아요. 그죠? 그럼 용적률 100 줄게 누구 떠오릅니까? 얘를 딱 떠올릴 것 같은데 이걸 하시는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외워서 했다면 좀 약간 실망해요. 저는 생각하잖아요. 생각. 건폐율 제일 많잖아요. 용적률도 제일 많겠죠.
그 중에서 그나마 그죠? 외우지 말고 자꾸 생각을 좀 물론 외워서 뭐 외워 있는 거는 뭐 상관없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준다면 어딜 주겠어? 하나 더 준다면 계획관리 말고 하나 더 준다면 자연녹지 주겠죠. 자연녹지.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이 자연녹지라고 했으니까 땅값 얘기도 아까 했고 이게 높으니까 땅값도 비싼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안 보겠습니다. 80 하나 더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것 유보용도 지역에서 내용과 이제 앞글자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이제. 앞글자는 똑같은데 뒤에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중요한 걸 그거 중요한 거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거.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는 안 외워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주거적 볼게요. 1종부터 100, 150, 200, 250, 300인데 그리고 다 보지 마시고 그냥 100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준주거제 얼마라고요? 500. 그래서 이걸 써먹을 일이 시험장에서 많지는 않아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1종, 2종 이런 말 나오면 1종 일반 주거적 100부터 시작해서 50이 늘려가면 돼요. 그 원칙만 알고 계시고 상업지역 1500, 1300, 그 다음에 뭐요? 1100 읽으라고 있죠? 중1 통큰 이렇게 1100, 900 그리고 300, 350, 400 여기도 준공업지역만 400 보시고 또 50씩 올라갑니다. 전용부터 50씩 올라가죠.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인데 녹지적 중에 자연녹지만 볼게요. 자연녹지. 그 다음에 관리적 중에 계획관리 그것은 100 이하 10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100짜리는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죠? 두 가지 계획관리와 자연녹지 또 떠오르시면 돼요. 그리고 114페이지 이제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보기 전에 이렇게 대한민국 토지는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뭐 행정상의 착오라든가 일정한 뭐 이유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 한번 보실까요? 농용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했는데 농지와 농림지역과 성격이 같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를 때는 얘는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줘야 되죠. 용도지역 매립 준공 인가 받아도 땅은 있는데 용도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4가지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제한이 강한 그런 그 용도지역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제한이 강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맞는 개발할 수 있어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리고 초단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 정해라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군관리 결자 밟아서 용도지역을 정해주면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초단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폐율도 20밖에 안 돼요. 용적률 80.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기다려봐야 돼 이제. 정해줄 때까지. 정해주면 그걸 하고. 정해주기 전에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적 이게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뭘로 의제된다고 했죠? 도시적 중에 무엇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택지개발지구에도 녹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에도 상업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주택만 주거지역만 있는 거 아니겠죠? 택지개발지구로 도시적으로 의제됐어요. 근데 더 자세히 도시적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더 자세히 세분하고 있는데 세분하지 않았죠? 그걸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 토지. 미세분 토지는 무엇에 따라 개발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무엇에 따라서? 가장 제한이 많은 지역. 어디요? 보전 녹지. 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시랄까.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건폐율 용적률로 100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 안 틀려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 틀릴 가능성이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보전 녹지. 관리적으로 정했는데 세분하지 않았다. 그럼 뭐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어요? 보전 관리에 따라서. 양괄호 4번.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3번. 미세분시 도시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세분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 보전녹지. 관리적인데 세분하지 않으면 보전관리. 114페이지. 최근 가급적 제가 넘기라고 하기 전에는 넘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넘기면 이제 헷갈립니다. 넘기라고 할 때 넘기시면 돼요. 저 혼자 도망가진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갑시다 할 때 넘어가시고 미리 넘기지 마시고. 114페이지.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있습니다. 미지정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전만 체크하셔도 돼요.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보전. 보전녹지의 보전. 보전관리의 보전. 제일 헷갈리게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 보전. 녹지,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 아니면 생산 같은 것들. 보전만 찾으시면 됩니다. 보전.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역시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구를 보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에서 제가 칠판에 좀 전에 써드렸고요. 여기 있는 용도지구를 이제 그 밑에 세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해서 한번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냥 같이 읽어보고 뭐 특별히 체크할 건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세분한 게 아까 하나 본 것은 취락지구 맞죠? 자연취락, 집단취락. 그리고 방제지구는요.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더 이제 특화경관지구가 있을 거예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는 세분되어 있지 않고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 그리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이제 제일 복잡한데 얘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용도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러한 것들은 주거, 산업, 관광, 유통 같은 것들은 대한민국에 어디나 지방자치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그곳에서만 특별한 것들 있다면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개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있는 것들 둘 이상이 결합된 거. 복합개발진흥지구. 면목동에 제가 할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청량리에서 화양리까지 걸어 다닐 적이 가끔 있었는데 면목동 지나가다 보면 이제 반지하에 봉제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해수고. 그게 발달돼서 최근에 보니까 이게 면목동을 패션 특정 개발 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이제. 만약 울산이라면 뭐 고래산업 특정 개발 진흥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만 독특한 것들 특정 개발 진흥. 그리고 주거 개발 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이거 우리가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권자 아까 봤죠. 특광 별별시장군수 그리고 누구? 국장도지사.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우리가 입안 제한. 뭘 입안 제한한다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괜히 괴로운 과거를 떠올려준가? 생각도 안 나는 거? 기억 상실에 거의 걸렸는 거? 자꾸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은 생각나고 그리고 안 나는 분은 또 다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시고. 이거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지정해달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이제 더 세분할 수 있는데 아직 세분 안 하고 있고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여기 용도지역을 21가지 공부했죠. 거기에는 용도지구에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하면 그 본래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 플러스 알파 행위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일종에서는 아까 단독, 공동 그리고 일종생 교육시설, 노이사시설 이런 것들이 됐죠. 2종, 3종은 종교시설 됐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판매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추가로 가능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복합용도지구. 본래 용도지역에 플러스 복합적으로 다른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해서 복합용도지구 하는 거예요.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개발이 훨씬 활성화되겠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것들 일부가 가능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또 계획관리지역 플러스 뭐 판매시설이라든가 유원업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유원지 같은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1,
1, 개 여기다 지정돼요. 근데 주의할 게 두 개밖에 안 써줘 제가 1을.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여기 지정할 수 있어요. 어디 지정할 수 없어요? 일반 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안 되고 여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 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요. 복합 용도지구. 취락지구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보호지구까지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도 다 해서 해보면은 이제 21가지가 또 마침 공교롭게 21가지가 됐어요.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자, 종료 한번 볼게요. 115페이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다음 페이지. 방제지구는 시가지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그러니까 본래 여기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시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자연시가지 했으면 저기도 자연시가지 해줄 일이지 여기는 또 순서를 바꿔서 시가지 자연 해놨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했는지 순서 바꾸면 그래도 기억하기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한 거예요. 방지지구부터 자연시가지 그리고 경관은 자연시가지 특화 이렇게.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고 취락지구는 자치와 집취. 자치는 어디 지정하죠? 녹관농자. 추상공은 자연적이지 않겠죠? 인공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 용어에서 연상하듯이 녹관농자에 정합니다.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될 수 있죠? 집취, 개발 제한 구역에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계집입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는 다 개발 제한법과 관련된다 하시면 돼요.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 원칙 말씀드리고 10분 쉬겠습니다. 이렇게 용도지구 종류하는 것이 9가지가 크게 있고요. 9가지가 있고 그것을 또 여기 밖에 있는 제가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법률이고 시행령. 구분을 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런 구조로 있구나 이렇게 확인 정도 하시면은 혹시 관련된 지문 나왔을 때 찾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하시고 평소에 꼭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걔가 답이 아니고 다른 게 답이 될 건데 지문 중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법률에 정하고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는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죠? 세분할 수 있어요. 조례로서도 또 추가 세분도 할 수 있어요. 추가 세분. 특경용도 제한지구라든가 이게 특화 경관지구 시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런 것들을 조례로서 더 추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시설물에 뭐 학교시설물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서. 특화 경관지구를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추가 세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거 조례나 대통령령으로 또 자세히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맞는 말 나올 겁니다. 틀린 말 안 나와요. 얘네들은. 용도지구의 종류가 있고 용도지구에서 여기 있는 것 추가로 세분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신설도 할 수 있어요. 신설. 신설이라는 것은 추가 세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이것에 한정해서 더 나누는 거고 자취, 집취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추가 세분이고 여기에 없는 걸 아예 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그래서 제가 잘 다른데 못 찾아봤지만 대구광역시 조례는 문화지구 하는 게 있어요. 문화지구. 역사, 문화 이런 전통이 있는 도시들은 조례로서 문화지구가 거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서울에도 문화지구가 있을 거예요. 서울특별시 조례도. 문화지구 이런 것도 뭘로 만든 거예요? 조례로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것 같더니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예요. 시도 대도시장이 시도 대도시 조례로 문화지구 이런 것들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답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조례로 뭐 할 수 있어요? 용도지구를 이 사람 몰라도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용도지구를 신설. 추가 세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추가 세분은 좀 제한적이죠. 신설은 좀 재량권이 많은 거죠.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 근데 조심할 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 신설된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자를 완화하면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뭘 할 수는 있어요? 강화할 수 있어요.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 행위자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게 한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화시키면 안 된대요. 강화하는 건 된대요. 강화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 같더니 만약에 이걸 용도지구로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실컷 공부했죠. 적어도 2문제 이상이 나오는 이 시험 공부한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다 무시하고 지자체장들이 지자체 조례로서 용도지역의 의미를 다 건표율도 일종 전용구역 건표를 90으로 한다. 일종 전용구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완화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완화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제도적 의미 자체가 무산돼 버립니다. 파괴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필요성 때문에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행위자를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행 정도의 그런 행위자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법률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법률로서 규정을 둔 거고 얘는요 조례로 만드는 건데 조례로 만든 거가 여기 있는 것들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무의미하게 안 되기 때문에 뭐라 하면 안 돼요? 완화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조례로 신설할 수 있죠? 신설한 그 용도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예. 강화는 할 수 있어요. 완화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있는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이제 조례로 할 수 있어요. 행위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보다 훨씬 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입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뭐 특정 개발 진흥지구라든가 하는 특성에 맞는 그런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 등에 대한 제한을 조례로서 할 수 있어요. 이제 특히 건축 제한하는 거요. 건축물 제한, 뭐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들 조례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로 제한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제가 아까 여기 고도지구 설명하면서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면서 고시하면서 알려줘요. 고도지구. 조례로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한다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고도지구는 건축 제한을 높이 제한을 뭘로 해요?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이건 아시겠네요. 집단 취락지구에서 행위자는 뭘로 하죠?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개발제한법으로 한다고 했죠. 개발제한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다. 개집이라고 했어요. 자연취락지구는 이제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직접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알기 어려우니까 이것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고도지구는 뭘로 해요? 높이 제한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법으로 제한합니다. 개발제한법으로.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대략적인 거 한다고 해놓고 뭐 다 해내. 시간 되는데 이건 좀 이제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